그날의 함성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모두가 붉은 악마가 되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으며 한국은 4강 신화를 이뤄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사실 2000년대 이전까지 월드컵은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에서 개최되었지만 단 한 번도 아시아에서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02년도에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나라인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되었을까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치게 한 월드컵 유치 과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80년대에 들어서자 월드컵을 유럽과 남미 외에 다른 대륙에도 개최권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피파 회장이었던 아벨란제는 나는 21세기 첫 월드컵 축제는 아시아에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었죠. 아시아에서 월드컵을 개최할 만한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축구에 관심이 높은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벨란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한 국가는 일본이었는데 평소 일본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은 1988년 월드컵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유치위원회를 발족, 거기에 브라질 축구 선수를 영입하는가 하며 일본 선수들을 브라질에 보내는 축구 유학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월드컵 유치 활동은 매우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올림픽의 성공으로 매우 고무적인 상태였으며 이러한 자신감으로 월드컵도 유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인 김우중은 월드컵 유치 의사를 담은 서한을 피파에 보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월드컵을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삼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일본보다는 많이 늦었지만 월드컵 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죠. 이에 앞장선 있는 정몽준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뒤 김영삼 정권의 외교적 지원을 받으면서 월드컵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유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에서의 개최가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였는데 경제력이나 외교력, 경기장과 인프라 환경 등 모든 조건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었죠. 게다가 당시 아벨란제 피파 회장은 브라질 출신으로 일본과 브라질은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했죠. 나는 매년 휴가를 일본으로 떠난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축구 경기장 등 많은 것이 부족하다. 정몽준 또한 당시 유치 과정을 이렇게 회고했죠. 유치전이 시작될 무렵 아벨란제 회장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 나 또한 초대받았다. 그 자리에서 보니 월드컵 개최지가 일본으로 굳어지는 듯한 분위기였다. 여기에 한국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일부 야당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월드컵 유치를 한다며 반대했고 정몽준에게는 우리가 지금 월드컵을 유치할 형편이 되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신경을 드러냈죠. 이렇게 일본의 단독 개최가 유력한 분위기에서 상황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양국의 경쟁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아벨란제 피파 회장이 일본을 지지하자 그와 피파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였던 유한손 UEFA 회장은 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 여기에 브라질의 펠레가 일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자 펠레와는 숙명의 라이벌인 마라도나가 갑자기 나타나 대한민국을 지지했죠. 과거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허정무에게 맞은 걸 생각하면 의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대한민국을 지원한 이유는 브라질 사람인 아벨란제와 펠레가 일본을 지지해서인데 과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전쟁으로 두 나라의 사이가 매우 나빴기 때문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남미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이 일본에 붙자 브라질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대한민국에 붙었고 아르헨티나와 원수지간인 칠레는 일본에 붙고 칠레와 사이가 나쁜 페루와 볼리비아는 대한민국에 붙었습니다. 그러자 볼리비아를 싫어하는 파라과이는 일본 편에 서게 되었죠. 정리하면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볼리비아가 있었으며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는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라도나는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마라도나 공식 재기전에 출전하며 세계의 관심은 대한민국에 모아졌습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시축을 하고 아르헨티나 대통령까지 서울을 방문하며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벨란제 피파 회장은 보다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위기가 있으니 일본이 개최해야 한다고 말하자 남북 간의 관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거기에 한일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이유로 월드컵 개최지를 조기에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는 한국이 치고 오르는 상황을 정리하고 개최지를 일본으로 못 받기 위한 작업이었죠. 그러나 상황은 점차 미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몽준이 전 세계 국가를 돌며 유치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아벨란제 회장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럽과 아프리카 집행위원들을 1대1로 만났습니다. 정몽준은 이렇게 말하며 일본의 유리한 판세를 조금씩 뒤집었죠. 일본은 월드컵 본선에 단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는 국가인데 그 실력으로 월드컵 개최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4번이나 월드컵 본선 무대를 경험한 축구 선진국이다.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일본이 월드컵을 개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주장은 차츰 먹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 강호들에게 상당한 선전을 펼친 경력도 있었죠. 이렇게 일본 대스론에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던 중에 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애틀란타 올림픽 축구 경기로 피파 고위 관계자들이 관전한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을 몰아붙인 끝에 2대1로 승리하며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이 경기 이후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 분위기는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일 간 경쟁이 매우 가열되자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양 국가들이 큰 상처를 입을까 염려스럽다며 월드컵 공동 개최를 제안합니다. 요한손 회장 역시 공동 개최를 추천하였으며 이 제안인 아프리카와 유럽의 집행위원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당시 아벨란제 회장의 장기 집권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공동 개최 동의에 아벨란제는 점차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단독 개최를 주장했던 정몽준 또한 피파 집행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공동 개최에 찬성한다고 말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반전되었죠. 그러자 한국보다 빠르게 월드컵 개최를 진행하였지만 한국에 빼앗길 가능성이 커지게 된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동 개최를 수락합니다. 실제 당시 분위기는 표 대결로 가게 된다면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위치 결정 3주 전 위원장은 정몽준에게 한국 지지표가 일본보다 훨씬 많다고 말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파는 만장일치로 최초의 공동 개최를 선언합니다. 양국의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한쪽이 월드컵을 개최한다면 다른 한쪽은 엄청난 좌절감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공동 개최가 발표되는 순간 한국 유치단은 헌화한 반면 일본 유치단은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로서 월드컵 개최는 만족할 만한 성과였지만 보다 빠르게 준비했지만 한국에 따라잡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월드컵 공동 개최가 발표되자 김영삼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는 서로의 공동 개최를 축하하며 두 나라가 결승전까지 올라가 멋진 맞대결을 펼치자는 덕담이 오고 가기도 했죠. 이렇게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월드컵 명칭을 두고 대립하게 됩니다. 본래 대회의 공식 명칭은 2002 피파 월드컵 재팬 코리아가 될 예정이었는데 정몽준이 왜 일본이 대한민국 앞에 오냐며 항의합니다. 그러자 일본 측은 영어 알파벳 순서상 J가 K보다 먼저 와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었죠. 이에 정몽준은 피파는 프랑스어를 쓴 단체로 프랑스어를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이 앞에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한일 월드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개막전은 한국이 가져가고 결승전 경기는 일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회의 공식 명칭은 2002 한일 월드컵으로 불리게 되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